따라오세요. 도윤과의 결혼을 당장 취소하세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연의 드레스에 수프를 쏟은 종업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윤은 내 아버지를 파산시킨 장본인이라는 충격적인 메모와 함께 밝혀지는 진실. 5년 전 갑작스럽게 무너진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우연이라고 믿었던 도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서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음모와 이복형의 정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벌어질 상상 초월의 반전까지. 사랑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수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페르마 입구에서 수연은 한 번 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입은 아이보리색 원피스가 조금이라도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28살의 수연에게 오늘은 평생 기억될 날이었습니다. 재벌그룹 한서그룹의 외아들 도윤과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도윤이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너를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수연의 가슴은 두근거림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프라이빗 룸에서는 이미 도윤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부부의 위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어서 오세요. 도윤의 어머니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연 씨죠?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는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이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의 아버지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한서그룹 회장의 카리스마는 말 한마디에도 배어 있었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시부모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투명한 유리 같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지금은. 수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아팠거든요. 그래요,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회장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고요. 수연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 배경을 돌려서 비하하는 말이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도윤이 끼어들려 했지만 회장 부인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사실 말이죠, 수연 씨. 저희 도윤이는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경영학도 전공했죠. 그런 아이와 어울리려면 그에 맞는 가문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도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수연을 사랑합니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윤아.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수연은 손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종업원 한 명이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다가왔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테이블에 수프를 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종업원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수프가 수연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수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뜨거운 수프가 옷을 적시면서 피부까지 따가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종업원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과보다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매니저를 불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연이 말했지만 드레스는 이미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수연에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쉿, 따라오세요.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해 드릴게요. 수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종업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수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종업원은 주위를 살핀 후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 씨, 도윤과의 결혼을 당장 취소하세요. 뭐라고요? 수연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종업원을 보며 당황했죠. 미쳤나요? 당신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도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업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수연은 황당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모르는 종업원이 결혼을 취소하라니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도윤과 결혼하면 당신만 불행해질 거예요. 종업원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믿어야 하죠?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종업원이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일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결혼 얘기를 미루세요. 종업원이 말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가려 했어요. 잠깐요. 수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면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종업원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그때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어디서요? 남산 전망대 새벽 6시요. 혼자 오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도윤에게는 절대. 종업원이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아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드레스에 묻은 얼룩보다 더 큰 혼란이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수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직도 종업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절박한 목소리와 아버지 얘기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수연은 얼룩진 드레스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드레스를 옷걸이에 걸려던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지? 수연이 주머니 안을 뒤져보니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언제 누가 넣었을까요? 종업원이었을 거예요. 수연은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내 아버지를 파산시킨 장본인, 증거 원하면 내일 새벽 6시 남산 전망대.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도윤이 우리 아버지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갑작스럽게 도산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고 새로운 공장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나왔죠.
아버지는 그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었어요. 분명히 사업은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수연, 뭔가 이상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수연은 그냥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당시 수연은 대학생이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린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게다가 10년 넘게 거래하던 업체들이 일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죠. 수연은 매주 병원을 방문해서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딸이 좋은 곳에 시집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버지 손을 잡곤 했었는데 수연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도윤이 아버지를 망하게 했다는 걸까요? 하지만 5년 전 도윤은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그럴 만한 권력도 없었죠. 말도 안 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결혼을 방해하려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어요. 도윤과 만난 지 1년. 그런데 생각해보니 도윤이 자신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기억이 애매했거든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수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도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면접 준비 중이세요? 도윤이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는 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남산 전망대에 가볼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아버지 생각이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 항상 미안했거든요. 딸이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 재벌가가 아버지를 망하게 한 집이라면 수연은 결국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도윤은 왜 하필 나에게 접근했을까?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 한번 가보자.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수연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새벽 6시 남산 전망대는 한산했어요. 몇 명의 등산객들만 보일 뿐이었죠. 수연이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 어제 그 종업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왔네요. 오셨네요. 종업원이 수연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당신 대체 누구예요? 수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종업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했죠? 그게 왜 중요해요? 수연이 반문했어요. 답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커피를 쏟았는데 도윤이 도와줬죠.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만나게 됐고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종업원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종업원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신을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당신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제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종업원이 마침내 정체를 밝혔어요. 한서그룹 선대 회장의 아들이자 도윤의 이복형이에요. 뭐라고요? 수연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형이라고요? 그럼 당신도 재벌이잖아요. 왜 종업원 일을?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서그룹에서 쫓겨났어요. 동생 도윤의 계략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함께 쓰러진 사람이 바로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윤의 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니. 증거가 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언제 설명해 줄 거예요?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조용한 곳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도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한적한 카페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도착하자 지훈은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빨리 보여주세요. 수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훈은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 회사의 비밀 계약서 사본이에요. 원본은 한서그룹이 가지고 있죠. 수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는 아버지 회사와 여러 협력업체 간의 장기 공급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도 5년이나 남아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해지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훈이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윤이 보낸 내부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메일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신자는 분명히 도윤이었고 수신자는 각 협력업체 대표들이었습니다. 김수철 회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룹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계속 거래하신다면 앞으로 한서그룹과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될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도윤이 보낸 거예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세 번째로 나온 건 은행 내부 문서였습니다. 김수철 대출건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어요. 한서그룹 재무담당 이사의 요청으로 김수철 씨의 추가 대출 신청을 거부합니다. 신용도 재평가 결과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직접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이죠.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모은 거예요. 지훈은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폐공장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증언 녹취까지 있었어요. 도윤 씨가 직접 찾아와서 김수철 씨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고요. 녹취 속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은 모든 증거를 다 본 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도윤이 이런 일을?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지훈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저를 한서그룹에서 내쫓고 나서 다음 타겟으로 당신 아버지를 정한 거예요. 왜요? 수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도윤이 권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됐을 뿐이죠. 당신 아버지 회사가 있던 지역에 도윤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죠. 잠깐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지훈이 수연을 말렸어요. 도윤은 지금 한서그룹의 후계자예요.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지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녹음된 자료나 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수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도윤의 회사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기로 말이죠. 한서그룹 본사는 여러 번 가본 곳이었어요. 도윤의 약혼녀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거든요. 수연은 평상시처럼 도윤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회의 중일 때를 노려서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 오빠 약혼녀 수연이에요. 인사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직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하면서 초대장 보낼 사람들을 정리하려고요. 물론이죠. 직원 한 명이 친절하게 파일을 가져다 줬어요. 수연은 명단을 보면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5년 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 도윤과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낼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후 수연은 도윤의 개인 비서 박미영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미영 씨,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사모님. 박미영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오빠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박미영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영 업무를 하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정말요?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5년 전쯤에 특별한 프로젝트 같은 건 없었나요? 박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모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는 곧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요. 수연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도윤 상무님께서 5년 전에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몇 개 중소기업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박미영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박미영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박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연이 USB를 받으며 물었어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박미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비밀리에 녹화한 회의 영상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업무 기록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인데요? 수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 상무님이 회장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세운 계획들이 다 들어있어요. 박미영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훈 상무님을 제거하는 방법과
그 다음 타겟들에 대한 논의가 녹화되어 있어요. 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타겟 중에 우리 아버지도? 네.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철 대표님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수연은 USB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서그룹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도윤과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지훈 형에게 후계 구도를 맡기시려는 것 같은데 그럴 순 없죠. 상무님, 하지만 지훈 상무님은 실력도 인정받고 있고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뭐가 중요해요? 도윤이 책상을 탁 쳤어요. 중요한 건 누가 이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해요. 지훈 형이 횡령을 했다는 증거를 만들면 되죠. 도윤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워뒀어요. 수연은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도윤이 형을 모함하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지훈 상무님을 제거한 후에는 어떻게 하시죠? 다음 단계는 더 중요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업 확장에 방해가 되는 중소기업들을 정리해야죠. 특히 김수철이라는 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김수철이요? 간부 한 명이 되물었어요.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되죠? 우리가 남해안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지역 기업들이 없어져야 해요. 도윤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수철 회사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질 거예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사업상 걸림돌로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상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김수철의 딸은 어떻게 아시죠? 다른 간부가 물었어요. 수연이라는 이름의 딸 말이에요. 아, 수연이요? 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애는 따로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를 망하게 한 우리 가문과 결혼시키는 거죠. 그럼 완전한 복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수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복수였던 거예요. 그는 정말 천재적이군요. 간부들이 감탄했어요.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딸까지 이용한다니. 하, 이것도 일종의 예술 아니겠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김수철이 우리에게 당한 걸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을 거예요.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버리니까. 수연은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그룹 부회장이자 도윤의 계모인 이정이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곧 회사에서 쫓겨날 거고 김수철도 망하게 될 거예요. 좋아. 이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일이 성공하면 당신이 정식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지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걱정 마세요. 이정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모든 걸 처리해 줄 테니까. 은행 쪽도 내 사람들이 있고 언론도 우리 편이야. 영상이 끝나자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어요. 도윤 혼자가 아니라 계모까지 함께 짠 거대한 음모였던 거죠.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만나야겠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USB 하나를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당신을 모함한 것도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접근한 것도. 어디서 만날까요? 지훈이 급하게 물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이 증거를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훈은 USB 영상을 다 본 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는 형이라는 이유로 방해가 됐고 당신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된 거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 증거로 바로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결혼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훈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한서그룹 관계자들과 언론,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니까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거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식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고발로는 한서그룹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폭로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수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해봐요. 수연이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실패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지훈이 동의했어요. 저도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둘은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은 도윤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여보, 결혼식 하객 명단을 좀 더 늘려도 될까요? 수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초대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도윤이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식이 화제가 되면 좋겠어요. 한서그룹의 위상도 높아질 테고. 수연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화제가 될 거예요. 다만 도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지훈은 결혼식장을 미리 답사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협력해서 무대 뒤쪽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혹시 영상 상영이 가능한가요? 지훈이 플래너에게 물었어요.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물론 가능합니다. 플래너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음향시설도 최고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완벽하겠네요. 지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지훈은 법무팀과도 비밀리에 접촉했어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할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제출해야 해요. 지훈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는 순간에 맞춰서요. 이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모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수연과 지훈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USB 영상은 편집해서 핵심 부분만 5분 정도로 만들었어요. 도윤이 지훈을 모함하는 장면, 수연 아버지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 그리고 수연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도윤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지훈이 수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예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래라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복수의 무대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서그룹 임직원들, 재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총 300명 정도의 하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네요. 하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서그룹답게 화려해요. 지우는 웨이터 복장을 하고 식장 뒤편에서 대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영상을 틀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어요. 수연은 아버지 대신 삼촌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은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도윤이 수연을 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한 사람과요? 결혼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목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군, 수연 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도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반지를 꺼내는 순간 식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갑자기 도윤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도윤이 회의실에서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수철이라는 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도윤의 음성이 식장에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질 거예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철이 누구죠? 혹시 신부 아버지 말하는 건가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특종이었거든요. 순식간에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식장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바로 진실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윤은 제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파산시켰고 저에게는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윤이 황급히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 정신 차려.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이간질이요?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도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한서그룹 후계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잠깐, 저 영상 편집한 거 아니야? 도윤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각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 원본이에요. 그리고 은행에 압력을 넣은 공문도 있고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건 어떻게? 당신 비서가 제공해 준 거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양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수사관들이 재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윤 씨죠? 수사관 한 명이 도윤 앞에 섰어요.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방금 전 고발장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가 제출됐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재벌 후계자가 결혼식장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한서그룹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생방송으로 리포트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장 뒤쪽에서 또 다른 수사관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이정혜 부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정혜 부회장님이시죠? 수사관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증거인멸 교사 및 공범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정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뭘 했다고? 도윤의 범죄를 사주하고 뒤에서 조종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은행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이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USB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결국 계모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했어요. 결혼식이 이런 드라마틱한 법정으로 바뀌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하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그때 지훈이 웨이터 복장을 벗고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한지훈 씨, 왜 이런 고발을 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동생의 모함으로 한서그룹에서 쫓겨났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때 함께 피해를 본 사람이 수연 씨 아버지였고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복수인가요? 다른 기자가 추궁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뿐이에요. 한서그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묻혀있던 다른 비리들도 모두 수사받아야 할 것 같고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긴 했지만 한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거든요. 수연 씨는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 한 명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순간을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입니다.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버지 병문안부터 가려고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깨어나시면 이 모든 일을 말씀드려야죠. 식장에서 도윤과 이정희가 끌려나간 후에도 기자들의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한서그룹 관계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한서그룹 대변인이 힘없이 답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한서그룹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관련 계열사들도 줄줄이 폭락했어요. 이건 정말 한국 재계사에 남을 사건이네요. 증권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서그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결혼식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서그룹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서그룹 주가가 80% 폭락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윤은 구속된 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검찰에서는 추가 혐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횡령, 배임, 공갈, 강요까지 혐의가 늘어만 갔어요. 이정혜 부회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비자금까지 추적당하고 있었거든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수백억 원이 발견됐어요. 이정혜 부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또 다른 비자금이 발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서그룹 회장은 급히 귀국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들과 부인의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서그룹은 지주회사만 남기고 대부분의 계열사가 매각되거나 폐쇄됐어요. 50년 역사의 재벌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조용히 사라지려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해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더 이상 한서가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 여기 계셨군요. 수연이 고시원 문 앞에서 말했어요. 찾느라 고생했어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지훈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거든요. 지훈은 가방 하나만 들고 수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둘이 향한 곳은 수연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어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수연이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깨어나시면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병실 문을 열자 수연의 아버지 김수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5년째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수연은 매주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수연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지훈 님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더라면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수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수연아? 김수철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니? 5년이에요, 아버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김수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훈을 발견했어요. 이분은 한지훈이라고 하세요. 수연이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한지훈? 김수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한지훈 씨? 지난 5년 동안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네. 수연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병원 원무과에서 말하길 한지훈이라는 분이 계속 병원비를 보내주신다더라. 김수철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더라고. 수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이 아버지 병원비를 대신 낸 거였나요? 왜 그런 일을?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일찍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지훈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감사합니다. 수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수철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소. 지훈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한서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겠어요. 한서가요? 김수철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수연이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윤의 음모, 결혼식 폭로, 한서그룹의 몰락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렇게 된 거구나. 김수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도윤이란 자의 계획이었던 거군. 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수연이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도윤은 처벌받고 있어요. 지훈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서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냥 한지훈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훈 씨, 수연이 그를 불렀어요.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수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우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3개월 후 수연은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라이트하우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재벌 가문 며느리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로? 맞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 말이죠. 지훈도 라이트하우스에 합류했습니다. 한서그룹에서 받은 상속분을 모두 투자해서 공익재단을 만들었어요. 과거 한서그룹에 억울하게 당한 중소기업들을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어요. 50대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희 회사도 5년 전에 갑자기 거래가 끊어졌어요.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서그룹 때문이었는지는 몰랐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 상담 기록지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수연 아버지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은행 대출 회수, 그리고 결국 부도. 모든 게 한서그룹의 지역 개발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지훈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요. 한편 법정에서는 도윤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8년이었어요. 이정희는 더욱 무거운 형량인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도윤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어요. 업무상 배임과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당연한 결과죠. 지훈이 수연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한서그룹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지주회사만 남기고 모든 계열사가 매각되거나 폐쇄됐어요. 50년 재벌 가문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서그룹 해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재벌 해체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회 여론은 수연과 지훈을 응원했습니다. 정의로운 고발자라며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들을 영웅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연 씨와 지훈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희망적이에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수연이 대표로 인터뷰에 나서기로 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폭로하고 나서 말이에요. 복잡해요. 수연이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을 계속 도울 생각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앵커가 마무리 질문을 던졌어요. 탐욕은 무너지고 진실은 남는다는 걸 이번 일로 확인했어요. 수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거짓으로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라이트하우스에는 더 많은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6개월 후 라이트하우스는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훈의 공익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수연 아버지 김수철도 완전히 회복해서 가끔 사무실에 놀러 왔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김수철이 수연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께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전국의 피해 기업들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남해안 지역에 특히 많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피해가 정말 심각하네요. 지훈이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서그룹이 개발하려던 곳이에요. 수연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남해 조약도 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곳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야겠어요. 지훈이 동의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이니까요. 수연은 지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로 커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사무실에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연과 지훈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